안녕하세요 여러분, 전사이트입니다. 오늘 이야기,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. 누구나 이 부동산이 좋다는 건 압니다. 그리고 돈이 된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죠.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셨죠? 특히나 부동산 투자도 힘든데 경매라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막막하셨을 겁니다. 권리 분석, 그리고 명도,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이것들, 나 혼자 하려고 하면 과연 할 수 있을까요? 그럼 오늘 영상에서 부동산 투자가 도대체 왜 중요한지,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이 자본시장에서 경제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지, 가치 판단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(2025년 6월 27일)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 상한제, 총 6억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다주택자한테는 추가 대출 전면 금지, 즉 이 주거를 투자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시그널을 준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전입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실거주자만 매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.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 LTV라는 게 80% 기존에 진행해줬다면 지금은 70%까지 이 비율을 축소시킴으로써 대출 총액 한도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갭 투자를 방지하고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. 이러한 정책은 실수요자는 안 건드리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? 이게 2025년 6월 27일에 깜짝 발표를 하고 28일에 바로 시행을 함으로써 은행에서도 월요일에 부랴부랴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 혹은 은행의 규정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통해 대중과 반대로 가는 그런 선택들을 한다면 지금 이 기회가 우리한테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, 그리고 특히 이러한 혼란 속 그리고 변동 속에서 경매로 안전마진을 확보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더 안전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. 정책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고, 오늘은 많은 분들이 특히 경매 투자에서 권리 분석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. 물론 이 권리 분석 중요합니다. 하지만 진짜 돈을 버는 것은 이 물건의 제대로 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냐 없냐, 그게 핵심입니다. 쉽게 얘기해서 이 물건이 돈이 되냐 돈이 되지 않냐, 그거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부동산은 제가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입지다. 부동산으로 제일 유명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아니, 부동산으로 이렇게 재벌이 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? 라고 했더니 로케이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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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지라고 하더라고요. 그 입지 중요한 건 알겠어. 그럼 입지가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? 라고 할 수 있죠. 입지를 결국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교통이에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하철과 버스 혹은 자차를 이용하죠.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교통수단에서 접근성이 좋은 게 그래서 입지가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 두 번째는 학군이에요. 학군. 학군이 좋으면 좋을수록 집값이 비싸지잖아요. 그런 것처럼 학교랑 가까운 거, 아예 학군 자체가 좋은 지역이면 훨씬 더 좋겠죠. 마지막으로는 직주 근접입니다.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인 게 좋아요? 1시간 반인 게 좋아요? 1시간 반인 게 훨씬 좋죠. 그렇듯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교통, 학군, 그리고 직주 근접. 여기서 하나 더 더하면은 이제 생활 인프라입니다.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입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부동산이라는 건 오프라인을 베이스로 합니다. 그래서 입지 조건, 그리고 미래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처럼 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변화할 것인지 아닌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. 방금 앞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, 입지와 그리고 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는지,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바로 거래량입니다. 이 거래량을 어디서 보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7월달, 6월달 월별로 얼마나 거래가 되고 있고, 그리고 지자체, 군 구별로 얼마나 거래가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데이터를 보고 싶다면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
해당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, 이 아파트 단지의 거래량이 분기별로 두세 건 정도 있다면 충분히 내가 사고 팔 수 있는 아파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파트는 이렇게 두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두 가지로 나눠서 확인이 가능하고, 빌라도 이 거시적 관점으로 내가 어떤 지역이 수요가 많은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똑같습니다. 빌라의 경우에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부동산원 통계라는 버튼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통계 버튼에 주택거래 현황을 넘어가시면 빌라 거래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빌라 거래량은 아파트 거래량과는 조금 다르게 2개월 이전 거래량까지만 집계해서 보여주고 있고요. 그 다음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이 빌라의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빌라들이 거래가 잘 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는 디스코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 빌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제가 화곡동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필터를 누르시고 부동산 유형이 전체 다 클릭이 돼 있을 텐데 이거를 모두 해제를 누르시고 연립 다세대가 빌라거든요. 그 연립 다세대만 클릭하고 실거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맞춘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. 가격이 떠 있는 이 주황색이 전체 25년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빌라예요. 아니 빌라가 팔려? 빌라가 거래가 돼? 하시는 분들은 이거 데이터 보고 반성하셔야 됩니다. 지금 우리 눈에 다 세지 못할 정도로 빌라의 거래가 찍혀 있어요. 그리고 실제 제 수강생분들은 빌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습니다. 최근 이런 대출 규제가 나오고도 저한테 빌라 거래를 계약을 했다, 가계약금을 받았다는 수강생분이 또 한 번 연락이 오셨어요. 그래서 빌라 계약을 통해서 세전 2,700만 원 정도를 또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. 앞에서는 가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하지만 가치는 정해져 있고 그 가치보다 우리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저렴하게 사고 싶으신가요? 아니면 정가 그 돈을 다 주고 사고 싶으신가요? 우리나라의 90% 이상이 아파트를 정가로 사고 있어요. 경매로 사는 사람이 아직도 10%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물론 경매라는 이 단어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. 하지만 저는 그 두려움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려움을 넘어서 그 10% 안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경매로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보통 한 10% 정도 할인을 받아서 살 수 있게 돼요. 그러면 5억짜리를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5천만 원 할인받는 거예요. 근데 내가 금액대가 더 높은 걸 본다면 10억짜리를 본다면 1억을 할인받는 거예요. 그만큼 경매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면 꼭 해야 되는 거예요.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지만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는,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한동안은 이 부동산 시장도 뜨겁고 경매 시장도 뜨거워서 낙찰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대출 규제가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이 경매 시장을 떠나가고 있어요.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경매 시장의 변화가 우리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경매 시장은 경쟁 입찰입니다. 제일 가격을 높게 쓴 사람이 이 물건을 가져가는 거예요. 그런데 당연히 경쟁자의 수가 줄어든다면 그만큼 입찰을 높게 하는 사람도 많이 없겠죠. 그러면서 우리가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안전 마진과 그리고 수익이 늘어난다는 거죠.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하지만 이 경매는 부동산을 싸게 사는 기술일 뿐입니다.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이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 없냐,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부동산 경매도 결국에는 이 부동산의 본질, 본연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이 기술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부동산 경매를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권리 분석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. 부동산에 있는 권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경매를 통해서 권리라는 걸 분석을 하게 되면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법원에서 이 물건의 품질 보증서를 발급을 해줘요. 법적인 용어라서 조금 어려울 뿐이지 용어 한 번만 배우고 그 품질 보증서를 해석만 할 줄 알면 됩니다. 그러면 물건을 잘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서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가 있어요. 이러한 절차가 일반적인 이런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경매라는 절차에서 물건을 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다.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내가 처음 산다라고 한다면 경매 가서 법원 가서 사는 게 훨씬 안전하다, 사기 안 당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권리 분석이라는 게 뭔지,
그리고 왜 우리가 이 권리 분석을 공부해야 되는지, 그리고 법원에서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왜 좋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권리 분석은 우리가 한 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번, 한 30분, 1시간 정도만 공부하면은 금방 또 배우실 수 있습니다.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를 판단하는 게 최우선이다.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혼란 속에서 경매를 통해서 안전마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경매를 통해서,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버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진하게 노하우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. 또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의 환경 속에서 정책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선점할 수 있습니다. 지금은 관망할 때가 아니라 판을 읽고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.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전략을 세우셨다면 다음은 실천입니다. 전 사이트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